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페이지로 저희 스쿨 오브 무브먼트 페이지에 좀 공유를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 건지. 네. 여러분 운동하실 때 항상 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 준비해 오셨길. 잊어버렸으면요 챙겨가지고 오세요. 수업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기온은 좀 낮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아주 새파랗지는 않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가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해가 좀 쨍쨍하니 해서 해가 많이 비치는 곳으로 가면 그렇게 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러 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라이브 방송은 스쿨 오브 무브먼트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러 들어오시길 바라고, 지금 같이 라이브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따 시간에 꼭 같이 하시길, 영상 공유할 거니까요. 이따 시간 되실 때 꼭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기초 체력 운동 플러스 기초 셀프 디펜스에 관한 것인데요. 즉, 좀 체력도 기르고요.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배우실 거예요. 원래 저희가 셀프 디펜스 훈련을 할 때는 방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자가 있고 등등 해서 같이 그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훈련을 합니다. 수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어자 역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 역할 이렇게 있고요. 공격자가 공격자의 역할을 맡은 분이 공격자로서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해주시고, 그러면 방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공격자가 하는 행동,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테크닉을 하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때는 저도 지금 저 혼자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집에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우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요, 크게 나누어 보면 개인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단체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운동,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운동도요, 좀 어떤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운동, 파트너십 운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단체 경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요, 인기 있는 운동들을 보면요, 개인 운동이기보다는 대부분 단체 운동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딱 몇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자기가 주로 보는 어떤 스포츠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요. 대부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고요.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야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축구, 프로축구와 그 다음에 프로야구가 중요한 그 인기 있는 스포츠의 양대 산맥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야구보다도 축구가 더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야구 경기를 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가 않잖아요. 축구를 하는 나라는 정말 많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 축구나 야구나 보면은요, 축구는 뭐 축구 경기 중에서도 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11명이 하는 경기이고, 그 다음에 야구는 뭐 9명인가요? 9명 맞죠? 갑자기 막 헷갈리네. 하여튼 야구도 물론 이제 그 선수 교체도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야구도 많은 수가 같이 하는 거고, 또 인기는 뭐 예를 들면 농구를 좋아한다면 농구도 5명이 하는 경기이고, 배구도 좋아한다 그러면 배구도 그 많은 수가 같이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체 스포츠가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 왜냐면 혼자 하는 운동은 좀 뭐라고 할까요?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관계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서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또 느껴지는, 또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교감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 운동,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운동은 홀로 하는 운동과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홀로 하는 운동의 장점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요, 홀로 훈련을 하죠. 네, 물론 팀 스포츠의 경우에도 팀 간에 같이 자기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팀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자기 자신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혼자 하는 훈련도 분명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유명한 프로 선수들은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를 좀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인터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에게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천재가 아니다. 부단히 노력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무척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천재라고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즉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천재인가 봐, 탁월한가 봐 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하고 그 어떤 자유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혹은 뭐 그 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드리블을 하고 수많은 슈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말 수련자 아니면 수도자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짜여져 왔나를 진짜 들어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지나 참나거나 아니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혹은 어떤 학문을 닦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매진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어떤 운동과 기량을 닦는 것에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정말 그거 하나를 위해 매진하는,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존경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높이 사기도 합니다. 특히나 좀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서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가난한 삶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보면 가난한 지역들 흔히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보면 정말 훌륭한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어린 선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하는 셀프 디펜스는요, 아무래도 또 격투 스포츠와 좀 연관성이 있죠. 셀프 디펜스는 격투 스포츠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셀프 디펜스 자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정당 방위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격투 스포츠와는 분명히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격투 스포츠의 경우에는요, 분명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죠. 즉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그 공격을 당해서 상대에게 나와 겨루는 그 상대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뭐 커팅이 나서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어딘가 좀 부러지고 다친다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유효타를 날리고 혹은 내가 서브미션을 통해서 그 상대의 탭을 받아내거나 한다면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네. 즉 내가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데미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쌓이게 하고 유효타를 날리고 또 내가 어떤 상대에게 어떤 기권을 받아내게 되면은요, 나는 승리자가 되죠. 그리고 그 승리는 또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 격투 스포츠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할 수가 없죠. 타격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복싱과 무에타이도 또 차이가 있죠. 복싱에서는 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 공격을 사용한다거나 뭐 쉽게는 킥, 다리 사용 공격은 불가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격투 스포츠에서는요, 아주 극심한 급소를 타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보호 차원이죠. 그래서 뭐 후두부를 가격하면 안 된다든가, 또 분명하게는 특히 남성 경기의 경우에는 로블로, 그러니까 그로인, 음낭 쪽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뭐 어쩌다가 실수로 스치게 되는 경우는 뭐 충분히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고 차원이지만 분명하게 거기를 노려서 타격하게 된다면, 가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규칙 위반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선수는 패배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각 경기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전에 유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넘기는 기술이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것은 이제 되지 않는 것으로, 손으로 다리를 잡아서 하는 것은 반칙인 것으로 또 규칙이 바뀌기도 하고요. 규칙이라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선수 보호 차원도 있지만 지금 현대 스포츠에 이르러서는 더 큰 재미를 위해서, 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스포츠의, 그 격투 스포츠의 룰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격투 스포츠는 분명한 그 체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에서 나누는 체급이 또 다르고, 뭐 유도에서, 레슬링에서, 혹은 MMA에서, 뭐 UFC에서 뭐 이렇게 나누는, 뭐 주짓수에서 나누는 체급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체급이라는 것이 없죠. 흔히는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체급의 차이가 없고요. 또 같은 성별이 아니라 성별이 다른, 혹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격투 스포츠는요, 아주 특별한 스페셜 매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남자 디비전, 여성 디비전 나눠져 있죠.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이 나누어서 경기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체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별을 나누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급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힘이 더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무게도 힘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격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또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힘의 차이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실력끼리 또 매치를 시켜야 사람들은 격투 스포츠에 환호를 하겠죠. 실력 차이가 너무나 큰 사람들을 붙이면 그것은 정말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수들, 실력 비슷한 사람들끼리 붙이고, 그리고 같은 체급끼리 경기를 붙이고, 그다음에 같은 성별끼리 경기를 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체급을 나누지도 않고요, 성별을 나누지도 않고요, 실력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또 하나 나를 지키는 것에서는요, 내가 승리한다라는 의미는 거의, 그 승리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할 때는 셀프 디펜스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때리면 내가 이기는 걸까요? 사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내가 때리지 못한다면 내가 지는 건가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디펜스의 목적은 나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교육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격투 스포츠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에타이도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셀프 디펜스의 가장 기반은 파운데이션, 기초는 크라브마가입니다. 크라브마가 중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좀 협회인데요. 해외의 경우는 협회라는 것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룹, 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단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MMA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각 단체별로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 로드 FC도 있을 거고 UFC도 있을 거고 원 챔피언십도 있을 거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정원 선생님이랑 제가 하고 있는 것은 KMG 크라브마가입니다. 크라브마가 글로벌의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테크닉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초와 그 다음에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대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기준과 한국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당방위 개념 플러스 내가 구사해야 되는 적절한 셀프 디펜스의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반적인 시민일 때와 내 직업이 경찰로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와, 혹은 내가 어떤 기업의 그 경호 담당으로서 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의료진으로서 응급실에서 혹은 정신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정신장애가 있는 그 이용자들을 대면하고 서포트할 때, 그때 어떤 공격적인 상황이나 위험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내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 셀프 디펜스,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술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 공격자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지킬 때와 아동이 성인의 공격에 대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으로 정당방위, 안전하게, 적법하게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기준은 다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정체성에 따라서 또 내가 특수하게 사용해야 될 것들도 또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셀프 디펜스와 격투 스포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셀프 디펜스는 나 자신을 지키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육체적인 충돌뿐 아니라 격투 스포츠는 분명한 육체적 충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포츠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스포츠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죠. 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으면 그 스포츠는 의미가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셀프 디펜스는 육체적인 공방만이 셀프 디펜스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위험해 보여, 지금 위험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고 모면하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뭔가를 남깁니다. 내가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육체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사에서 살고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신고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크게 지켰지만 또 내가 어딘가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상대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육체적 충돌 없이 그 상황,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하자.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자 랑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회피하고 모면하고 예방할 수 없을 때 나는 또 언어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제스처, 내 몸 동작, 말로 그 사람의 그 위법한 혹은 정당하지 않은 행동과 말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예를 들면 인격 모독적인 말을 계속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 사람과 계속 그 장소에 있다면 나는 그 말을 계속 듣거나 흥분된 상태 속에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이동권이 있는 우리는 그런 자유로운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더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있죠. 이런 것도 나를 지키는 셀프 디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런데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들리기만 하죠. 그럴 때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서 보이는 경계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손으로 보이는 경계를 쳤을 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경계를 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디펜스를 교육할 때 첫 번째 이 교육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과 제스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부분 격투 스포츠에서는요, 그 사람의 기량, 육체적 기량, 그리고 정신적 안정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셀프 디펜스에서는요, 정신적 요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육체적 기량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정신적으로 이 선을 넘어오는 경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위험하고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얼른 빨리 좀 정신을 차려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 말처럼 정신을 차려서 뭔가 말하고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 기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정서와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격투 스포츠에서는 기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내가 복종시키겠어, 순응시키겠어, 내가 너보다 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어떤 정서적,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차분한 상태로 같이 휩쓸리지 않고 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정서적 충돌, 감정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매우 평화로운,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육체적 기량의 겨루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또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래서 셀프 디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와,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네요. 이런. 네, 그래서요, 이제 운동에 들어가야 되네요.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이렇게 확 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그만하세요. 이거는 좀 쑥스러워요, 되게.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은요, 내가 육체적 만약에 충돌이 있을 때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스트라이킹, 그리고 막는 것, 방어법, 이런 것들도요, 운동처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체력 운동에 넣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격처럼 뭔가 팜 스트라이킹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핸드도 연습하고 클로즈 핸드도 연습하고 그러긴 할 건데요. 이건 지금 운동처럼 하는 거고요. 실상에서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상황에서 이런 스트라이킹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방어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공격용은요. 정말 공격하는 것이 정당할 때 써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고요. 이제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다 보니까 나 이런 줄 몰랐어요. 말이 길다 보니까 오늘 운동 시간이 좀 늦게 끝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바쁘셔서 일찍 끝내셔야 하는 분이라면은요. 나중에 또 제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늦게 끝난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 말 좀 많이 해가지고요. 뭐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운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어서서 몸을 좀 풀게요. 발은 골반 너비 정도 벌리시고요. 골반을 크게 돌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다리를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밖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팔 크게 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앞으로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오른팔은 크게 뒤로 돌리시고요. 왼팔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는요. 목 돌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무릎 돌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발목 돌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스트레치 해줄게요. 오른팔 앞, 왼팔 감싸서 하나, 둘, 셋, 넷. 골반도 힙턴도 좀 있어서요. 여섯, 일곱, 여덟. 반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팔 위로 가서요. 팔꿈치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팔 바꿔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허리쯤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무릎 느슨하게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볍게 털고요. 그 다음에 다리 사이를 좀 넓게 벌리겠습니다. 자, 스모 자세처럼 생각하시고요. 엉덩이를 무릎 높이쯤으로 충분히 낮춰서요. 왼팔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발 평행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 오른발 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90도, 왼발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오른 무릎 충분히 접어주고 왼다리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발을 다시 어깨 너비 정도 발끝 살짝 열어줘서요. 네, 충분히 스쿼트 하는 정도의 발 자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거기에서요. 네, 충분히 한번 낮춰 볼게요. 충분히 낮추셔서요. 네,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힘 빼고는 아니고요. 약간 탄력 있게 딱 잡아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요. 우리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킥을 해 주실 거예요. 안고 앞으로 킥. 가운데로요. 내가 배꼽선에서 앞으로. 옆으로 킥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앞으로 킥. 네, 요런 느낌이요. 자, 그래서 스쿼트 플러스 레귤러 킥을 좀 해볼게요. 손을 앞에 있고요. 가드 자세를 취해주세요. 손 앞에 가드 자세. 가겠습니다. 내려갔다가 킥 하나. 발 바꿔서요. 둘. 할 때마다 발 바꿀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어주세요. 자, 이게 스쿼트 운동처럼 하면서 움직이면서 레귤러 킥. 레귤러 킥을 앞으로 차는 킥, 레귤러 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셀프 디펜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맨발이다 하면 발바닥의 앞쪽. 네, 여기요. 발바닥의 앞쪽으로 차시는 것이 좋고요. 상대가 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리를 벌리고 있다 그러면 정강이 이쪽으로 차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옆모습을 보이는 게 편할까요? 그런데 상대가 그로인이 감춰져 있고 다리가 벌려져 있지 않아서 이 안으로 칠 수 없다라고 하면 발바닥의 앞쪽으로 차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발을 신었고 신발이 좀 딱딱해서 내 발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다라고 하면 물론 발끝으로 차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연습할 때 이렇게 발끝을 좀 당겨서 발바닥의 앞부분으로 찬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운동에서도 좋고요. 어느 상황에서도 찰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좀 더 어렵지? 정강이로 차는 건 좀 쉽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발을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네, 어깨 힘 빼시고요. 그냥 팔 떨어뜨리고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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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만. 좋습니다. 털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거기에서 제 어깨 힘 빼고 팔 늘어뜨리고 있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손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드. 격투 스포츠에서 가드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격투 스포츠에서는요, 내가 치려고 가드, 나를 지키려고 가드도 있지만 치려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뭐 또 글러브를 끼고 있잖아요. 글러브. 우리는 맨손이지만. 그래서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예, 글러브 있다, 빵, 빵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셀프 디펜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어때요? 싸우겠다, 난 널 칠 거야, 이런 어떤 의지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평화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할 때 쓰겠죠. 정말 이제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가드는 이렇게 좀 평화로운 느낌, 이제 진정하세요, 이런 느낌. 여기서 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오픈핸드 스트라이킹입니다. 팜힐 스트라이크. 손바닥 아래로요. 빠 가능합니다. 진정하세요. 필요할 때 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드를 하진 않습니다. 셀프 디펜스 상황에서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타격 있는 스포츠 할 때는 이렇게 가드 합니다. 여기 글러브 있고요. 그런데 우리 셀프 디펜스 상황이나 요거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만, 어깨 힘 빼고 손만 올라갈 거예요. 어깨 말고 손만. 네, 거기서 발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 붙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털어주세요. 이때 어떤 느낌인지 하면은요, 팔이, 등이, 겨드랑이가 팔을 딱 받쳐주는 거지, 팔로 팔을 들고 있어, 이런 느낌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깨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가드를 하거나 아니면 싸움에 나서거나 뭐 해도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으면요 안 돼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으면 얼굴이 앞으로 나가서 그 급소가 되는 부위를 상대에게 가져다 주는 꼴이기 때문에 골반을 당당하게 펼치고 바르게 선 자세가 이후 다른 자세들로 공격이든 방어든 전환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격투 선수들이요, 자기가 더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태클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와는 달라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셀프 디펜스의 기초로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려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요, 자, 손끝까지 쭉 펴서요, 이렇게, 네, 우리가 경례 이렇게 하잖아요. 경례. 그게 아니라 경례에서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팔의 각도는 보세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상완과 전환의 각도는 90도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를 막아도 상대 힘이 세면 뚫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90도보다 크게, 한 100도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크게 벌린다, 120도는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90도보다 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드 자세에서 요렇게, 요렇게 쓰고 돌아오고, 가드, 맞고 가드, 맞고 가드, 맞고 가드, 맞고 가드.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아까 했던 점핑잭 그 하체 자세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점핑 잭 요거였죠. 골반 중심에서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자, 가드, 자, 가볼게요. 막는 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고요. 네.
그러면 골반이 잘 펼쳐지고 바르게 선 자세에 느낌 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뛰지 않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뭐냐면은요, 아무리 강한 거라도 막을 수 있으려면 팔만 가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가는 거예요. 몸무게가. 자, 그러면은요, 몸무게가 잘 실리려면요, 팔이 가는 쪽 다리가 대지를, 땅을 잘 받쳐주고, 반대쪽은요, 발 뒤꿈치가 살짝 들리는 느낌처럼 해서요, 무게를 팔 쓰는 쪽으로 실어주셔야 돼요. 턱은 붙여야 되고요. 반대쪽도요, 네, 돌아오고요. 해볼게요. 하나, 네, 돌아오고. 둘, 네. 시선은 정면 턱 붙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어주고요. 네, 이번에는 아래도인데요. 아래에서 뭔가 들어올 때 아래로 막는데요. 아래에서 뭐가 들어올 때는 내 배를 노리게 될 거예요. 위로 들어오면 얼굴이나 목이나 가슴 쪽을 노리는, 이 위로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내 팔이, 자, 타격 부위가 이 부위니까요. 여기에서부터 멀게 막아요. 그런데 타격 부위가 배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엉덩이만 빼면 얼굴이 너무 앞으로 가기 때문에 허리를 약간 둥글린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야 맞고 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가깝기 때문에 공격이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허리를 둥글려서 이렇게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가드 자세에서요. 네, 한쪽은 역시 가드 그대로 유지되고 시선은 네, 정면 앞에 턱 붙이고 보셔야 돼요. 돌아오고 빵 돌아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아요. 털고. 자, 그래서 이제 사방을 가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가볼게요.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털어주세요. 자, 이게 원형의 공격, 서큘러 어택이라고 해요. 서큘러 어택을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뭐라 할까, 제가 폭력과 격투 스포츠에서 공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폭력은 감정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내가 힘이 세, 내가 너보다 강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요. 공격을 할 때 스트레이트 펀치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야, 이 자식아! 하고 스트레이트 펀치를 나한테 뻗지는 않아요. 폭력으로 할 때. 보통 어우 씨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와인드업 딱 해주면서 너 때린다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원형의 공격이 많아요. 뺨 때리기, 머리 때리기, 어깨 잡아 당기기, 머리 끌어 당기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형의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가드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공격, 막기 이런 거를 먼저 연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거기에서요, 아까 스쿼트에서 레귤러 킥 했던 거 20번만 더 해볼게요. 준비, 가드 하시고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털고. 자, 이번에는요, 손바닥 아랫부분 두들겨 보실래요? 자, 오픈핸드, 즉 주먹을 쥐지 않고 선을 편 상태에서 공격을 할 때는 손바닥의 아랫부분, 이 부분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팜 힐 스트라이크라고 해요. 자, 여러분 물 좀 드세요. 저도 물 좀 먹을게요. 그래서 주먹질, 시간도 필요 없이 주먹으로 뭔가를 진짜 친다는 것은 주먹이 엄청나게 단련되어 있어야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선수들 보면은요, 밴디지 붕대 감는 거 엄청 많이 해요. 석고처럼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글러브 껴도 손을 다치는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요, 저희는 처음에 오픈핸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칠 때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너클로 정확히 쳐야지, 여기로 치면은, 물론 뭐 종권이나 다른 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 베이직은요, 이 두 개를 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목이 나풀나풀거려서도 안 되고요. 손목이 강건하게 팔의 연장선으로 주먹이, 몸의 힘이 쭉 뻗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제대로 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복싱 같은 거 처음 배우신 분들은요, 막 하고 나면 막 요런데 막 손 아파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 혹은 이런 턱이라는 건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오픈핸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 앞으로 손이 지나가셔야 돼요. 준비. 자, 여기 어깨 너비에서요, 내 손 가드에서 나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세미 패시브 스탠스라고 불러요. 발이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발이 이제 어깨 너비 정도는 적어도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데 좁으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게 손만 가서 치는 게 아니라 한쪽 어깨가 앞으로 쭉 빠져서 심지어 어깨가 내 턱을 커버하면서 나가죠. 그러면서 힙턴이 자연스럽게 살짝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발이 바닥을 이렇게 비비면서 가게 되겠죠. 그거 가능하신 분은 하시고요. 안 되는 분은 그냥 팔 충분히 쭉쭉 뻗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세요. 힙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스트라이킹을 이전에 훈련하시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 알고 계신다면 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준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니킥 가볼게요. 물론 니킥은 길게 쭉 넣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길게 쭉 넣어서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셀프 디펜스에서 니킥을 하는 상황은 매우 상대가 공격자가 가까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거의 계단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다리를 들 수 있으면 니킥이 가능합니다. 우리 계단 요 정도 되잖아요. 계단 올라간다 생각하면요. 네, 운동에서도요. 그런데 운동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높이 차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깨 너비면 이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다, 안 좋다. 어떻게 내 배꼽 앞으로 무릎이 갈 수 있게, 내 배꼽 앞으로 무릎이 갈 수 있게, 그러려면 바닥에 있는 디딤발이 살짝 턴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데요.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봐 그런 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무릎을 앞으로 보내는 데 의미를 두시고, 나는 좀 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제대로 하는 데 의미를 두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준비 가볼게요. 하나 하고 제자리, 둘 제자리, 셋 제자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킥을 하고 나면 골반이 되게 시원해요.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뭐 셀프 디펜스의 기법일 수도 있는데, 사실 무에타이에서 들어오는 때랑뚜아, 그러니까 돌려차기 우리를 치며 이렇게 라운드하우스 킥 들어올 때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부 운동에도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 바르게 하고 내가 제대로 바닥에 꽂히듯이 제대로 쓰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주먹을 가볍게 쥐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가드한 건데 이번엔 바꿔서 약간 주먹을 쥐시고요. 팔꿈치는 가슴보다 앞에 벌려져 있지 않고 겨드랑이 쪼아져 있는 상태에서요. 얘를요 쭉 올리는 거예요. 같은 쪽이.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허벅지하고 팔꿈치가 서로 어느 정도 그냥 살짝만 닿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들어오는 거, 이 옆면으로 들어오는 거 딱 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딱 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얼굴이 다 열리기 때문에 안 돼요. 가드 그 위치에서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해는 되셨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가드 그대로 있고 다리가 올라가는 거. 다리가 올라가는 거. 다리. 오케이? 자, 그럼 턱을 좀 붙여주세요. 항시 턱을 들어가고요. 준비. 발 어깨 너비에서요.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사뿐사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털고. 간단하죠? 네, 근데 복부의 힘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탁 탄탄하게 서는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는 분들은요, 그냥 막 빨리도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걸어가면서도 가능해요. 뒤로도 걸어가면서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운동에서 참으로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요 척추 롤링 들어가겠습니다. 만세에서 그리고 돌아오고 코로 편하게 숨 쉬면서 구르시면 돼요. 척추 롤링이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척도예요. 지금 현재 내 몸의 상태가 매우 구리다, 안 좋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절망해야 되나? 아니요, 하다 보면 됩니다. 배꼽 쪽 바라보고 계속 배꼽을 보세요. 계속 배꼽. 잘 되는 분은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발끝은 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아요. 근데 몸이 풀리면 저절로 닿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가면서 위로 쭉 올리는 거 해볼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 다음에는요, 힙 브릿지 갈게요. 그래서 퉁 튕겨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테크닉에서는요, 힙 브릿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는요, 숄더 브릿지를 추가할 거예요. 눕혀진 자세에서 내가 자세를 전환하고요. 반대로 지금 배가 하늘을 본 거를 배가 땅을 보게 전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깨를 축으로 한쪽 팔을 멀리 대각선 뒤로 보냅니다. 네. 멀리. 근데 중요한 건 힙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서는요, 멀리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힙 브릿지에서 어깨를 축으로 돌리는 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만 보내서는 안 돼요. 힙 갈게요. 하나, 둘, 손을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바닥에서 일어나는 자세를 할 때는요, 우리가 엑스로롭이라고 했던 거, 그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앞으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올라오는 것은 운동으로서 나 혼자 할 때는 가능한데요. 위에 누가 나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힘 차이가 많이 나면 가능하긴 한데요. 상대가 가만 거기서 누르려고 하겠죠. 상대는요. 제압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로럽 가볼게요. 우리 많이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거기에서요, 이제 손까지 짚게 되면은요,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에서 테크니컬 스탠딩업, 기술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우리가 X로럽 갔죠. 자, 그 다음에 한 손은 충분히 가드할 수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수업할 때 쉽게 아이언맨 플러스 스파이더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언맨 여기서 왜 이렇게 뽕 나가잖아요. 자식아 오지마 하고 공격력으로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얘는 디딤손이죠. 이제 뻗어져 있는 발이요, 이 딛고 있는 손 뒤로 가야 돼요. 앞쪽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고요. 엉덩이 들고 발 보이세요? 손보다 뒤에 있죠. 그러면 거의 내가 왜 스파이더맨 딱 이렇게 하는 자세처럼요. 그렇게 자세가 취해질 정도로 내가 골반 낮추고 발은 충분히 넓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다시요. 손, 가드, 딱,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넓어서 뭔가 킥을 하거나 달릴 때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당겨서 내가 뭔가 킥을 할 수 있는 자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자세, 달려갈 수 있는 자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그럼 해볼까요? 이쪽도 다시 보여드리면 올라왔어요. 네,
발 충분히 뒤 엉덩이가 낮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앞쪽을 보셔야 되죠. 올라오고 바르게. 자,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네,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앞에, 오른발 뒤, 올라오고. 네, 다시 앉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하면 이게 테크니컬 스탠딩업, 테크닉적으로 유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하실 거냐? 물 좀 드세요. 네. 자, 이제 추가할 건데요. 주먹을 가볍게 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쥘 때 첫 번째 마디 꽉 쥐고 두 번째 이렇게 크게 쥐고 네, 손목 빤빤하게 하고 뭐 등등 하는데요. 일단 그냥 가볍게 치는 거니까 가볍게 쥐셔도 되겠습니다. 허공에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뭔가 타깃이 있는 거, 타깃이 있는 것을 친다 할 때는 제대로 쥐고 제대로 치셔야 됩니다. 네, 제대로 치셔야 돼요. 타깃이 있으면. 근데 타깃이 없어요. 가상의 타깃에서 접촉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하고 치셔도 됩니다. 네, 빠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요. 네, 딱 펀치를 날리는 것을 해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서 빰빰 하고 가고 둘. 네, 이렇게요. 자, 가드 위치에 있고 원, 투. 뭐 오른손만 쥐니 왼손만 쥐니 뭐 필요 없는데요. 그냥 타격 기본으로 가면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원, 오른손이 투. 왼손잡이는 반대로 오른손이 원, 왼손이 투. 즉 자기의 주된 손을 투로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하나하나 쓰시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올라오면서 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가드 딱 유지하시고요. 시선 계속 앞에 누군가 나의 가상의 타겟에 두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빠빠, 셋, 빠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하면 복부 운동과 펀치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몸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체력적으로도 좋은 거, 그래서 배밀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도에서는 또 레슬링에서는 가슴밀기라고 하나요? 어쨌든 배밀기, 가슴밀기라고도 불리고 힌두 푸시업이라고도 불리고 그것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푸시업이 되는 분들이라면 무릎을 바닥에 대지 않고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푸시업이 안 되는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야만 가능하고 뭐 또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쉽게 하는 거, 손 사이를 적어도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시고 다리 사이도 좀 편하게 넓게 벌려주세요. 그래서 요가에서 하는 다운독 자세인데 발 자세가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손도 좀 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무릎을 대고 하시려면 발이 너무 넓으면 불편해요. 어깨 너비나 골반 너비 정도 하시고 무릎 바닥에 대고 몸 뒤로 훅 갔다가 팔꿈치 몸통에 붙이면서 펴져서 쭉,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다운독 자세. 다시 무릎, 엉덩이 뒤 가서 팔꿈치 계속 뒤를 봐야 돼요. 몸을 붙여서 가고 뒤로. 요게 쉽게 하는 뭐 배밀기가 됐든 가슴 밀기가 됐든 힌드 푸시업이 됐든 그거고요. 나는 무릎 안 대고 갈 수 있어. 그럼 발 좀 넓게 벌리시고요. 쭉 가서 보고 뒤로 푸시업 받으시 가서 앞에 보고 뒤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20개 하고 마칠 건데요. 하다가 힘드신 분은 쉬었다 하고 그러셔도 되고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분은 한 번에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무릎을 구부리시고, 땀 엄청 많이 나네요. 기초라고 그랬는데 너무 저한테 맞췄나요? 저한테는 이게 기초긴 한데, 그냥 너무 힘드시면 개수를 줄이시면 되죠, 뭐. 네. 저와 20개 할 때 그냥 뭐 한 100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으로 내려가셔서요. 무릎을 안쪽, 바깥쪽 와이퍼 동작해서 좀 풀어줄게요. 자, 이게 기초 체력 운동이면서 플러스 기초 셀프 디펜스 테크닉을 이런 운동에 입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한번 해봤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실습, 이건 진짜 몸 맞대고 해야 되는 수업인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좀 수업을 꽤 해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하는 거 기본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판단 하에 조금 더 약간 도전적인 것들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너무 나에게 어렵다 하시는 거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시청자의 모드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골반 허리 풀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다리를 좀 뻗고 발 어깨 너비 정도 벌리고 손등 바닥에 턱 당겨서 머리 중심에 그리고 긴장 풀고 편하게 숨 쉬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가질게요. 만약 운동을 했는데 힘들게 했다, 거하게 했다 이런 느낌 드시면요 바로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하기보다 지금처럼 이게 이제 요가에서 하는 자세 사바사나라고 하는데요. 사바사나에서 좀 편하게 쉬고 잠깐이라도 그리고 호흡 정돈하고 그렇게 하고 좋은 자세로 일어나시면 충분히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정도 하는 운동 강도가 강하지 않고 이게 몸풀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운동을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사바사나 하는 거는 빼셔야 되고요. 왜냐면 사바사나 하고 나면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에게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코로 편하게 숨 쉬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여주세요. 멈추고 머리를 오른쪽, 왼쪽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멈추고 손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길게 기지개 켜세요. 발끝도 당기고 허리를 바닥으로 꼭 풀고 자, 팔 내리고 몸 한쪽으로 돌려서 바닥 짚고 일어나 앉습니다. 오른다리 구부리고요. 왼다리 그 다음에 몸 앞으로 길게 뻗을게요. 턱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린 상태로 올라와서 허리, 가슴, 턱을 떼서 목 바르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초 체력 운동과 플러스 기초 셀프 디펜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혼자 내가 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셀프 디펜스에도 관심 있고 또 운동, 체력 하는 데도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서 혼자 훈련할 수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와 연결돼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오늘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셀프 디펜스에 대한 설명은 많이 줄일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운동도 되면서도 또 어떤 방어와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스트라이킹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식사하셔야 되는 분들은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은요, 의외로 내가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서도요, 일요일이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요번 주군요, 한 주 시작할 때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